안녕하세요. 세종 인사이드 전진합니다. 이제 자연은 결실을 맺어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둬가는 시기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결실을 맺고 계신가요?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종 인사이드에서는 다양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종시 소식을 전합니다. 세종시 보건소에서는 영양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달지 않게 짜지 않게 프로그램을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설탕과 소금의 사용량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건강관리를 위한 적정한 섭취 필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인데요. 초등학교 3, 4학년 대상 프로그램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가 신청은 세종시 보건소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신규 전입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종합생활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생활 안내서는 생활민원, 교육, 보육, 복지, 건강, 문화 등 7개 분야 100가지 주제를 수록하고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세종시에 정착하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갖추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종예술이 전당에서 세종시 전문 예술단체와 함께하는 지역예술 페스티벌 스테이지인 세종 시즌2가 개최됩니다. 10월 첫 번째 공연은 10월 20일 오페라 사랑의 묘약으로 로맨틱 희가곡 콘서트 오페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10월 두 번째 공연은 10월 22일 2시 여행자들 2로 춤과 설치 작업을 통해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 가을 공연을 함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세종시 장군면에서는 김종서 장군의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제10회 김종서 장군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첫날에는 김종서 장군 사당 고유제, 김종서 장군 관련 주제극, 오페라, 주민 한마음 대회가 진행돼 신나는 축제가, 둘째 날은 김종서 장군 주제간, 육진 개척, 주말 장터도 함께 열려서 즐기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10주년을 맞은 김종서 장군 문화제가 앞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축제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세종시 대평동 대평초에서 제3회 효문화 유치회통 사랑의 그림 편지 쓰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조부모와 부모에게 효와 사랑의 그림 편지를 썼는데요. 134편의 편지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수상작은 대평 어울림을 통해서 전시될 예정인데요. 가족 간의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을 정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종스토리인에서는 제8회 이그나이트 세종대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정신영님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이바울님을 모시고 수상 소감과 함께 봉사하는 마음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2년 제8회 이그나이트 세종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다정동에 사는 정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바울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세종시 다정동에서 온 소중한 폴쌤 이바울입니다. 저는 세종시 자원봉사와 함께 이제 호스피스 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만 18세 이하 의료 취약계층인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들을 위한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개하실 때 네. 소중한 폴쌤이라고 수식어를 쓰셨는데요. 네네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소중하니까요.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진행자님과 또 우리 선생님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한 분들이니까 저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특히 또 봉사자들을 또 소중하게 또 생각해야 한다 해서 저 자신뿐 아니라 모든 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소중한을 제 이름 앞에 붙여봤습니다. 아, 네. 네네.
정신영님은 제 8회 이그나이트 세종대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죠. 네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소감이랄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 대회 봉사를 시작해서 대회를 참가하고 또 지금까지 오는 시간들이 뭔가 제가 잘하고 있다는 데 대한 격려 이런 의미로 제가 느끼고 또 그래서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이바울님께서는 이번 대회 최우 수상을 수상하셨잖아요. 네, 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우리 세종시에는 많은 봉사단과 이 봉사자님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따뜻한 마음과 손길로 이 사회를 위해서 개선점과 또 땀을 흘린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이상을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만 이제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땀을 흘리라는 채찍질로 생각하고 이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이그나이트 대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그나이트가 뭔가요, 혹시? 이게 불을 지피다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네. 먼저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봉사의 경험들을 5분 동안 20장의 슬라이드로 네. 짧게 발표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 영상도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연령의 네. 다양한 경험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 최우수상을 받았지만 네네. 다른 입상하신 분들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 분 봉사활동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한 20년 정도 됐어요. 20년 처음 이요? 봉사 시작한 거는 네. 대학을 졸업하고 장애인 야간학교에서 검정고시 지도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떴는데 대학 때 배운 것들을 빨리 써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전공과 관련된 데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지 좀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너무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다 거절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봉사라도 해서라도 내가 이 배운 걸 써먹어 보고 싶다 네. 이런 마음으로 야학을 찾아갔는데 야학에서도 사실은 거절됐어요. 1년 단위는 해야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장애인 야간학교에서 하루를 와서 봉사를 해줘도 좋으니까 찾아와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봉사를 했던 게 처음 시작이었어요. 아, 누구를 섬기거나 헌신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제가 제 배웠던 거를 빨리 써먹고 뭔가 발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네요. 저는 청년 시절에 이제 전라북도 전주가 제 고향인데 그곳에서 이제 아마무선 봉사단 적십자단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이제 소아암 어린이들 위해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지금 주로 하고 있는 봉사는 네. 촉법 소년들한테 하고 멘토링을 하는 봉사를 주로 하고 네.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고 또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이제 만나는 봉사인데요. 뭐 특별하게 제가 뭐 훈계를 한다거나 뭐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아이들한테는 어른으로서 만나주는 게 의미가 있는 봉사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촉법소년하면 무서운 아이들을 만나는구나. 네. 그렇게 이렇게 험악한 애들을 만나서 곤란한 일이라도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라고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사실 실제로 만나보면 그렇지 않아요. 거의 다 착하고 순수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이들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단지 주변에 제대로 된 어른을 가까이 두지 못한 이제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옆에 관계를 맺고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알고 지내는 어른 정도로 이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의미가 있는 봉사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하게 된 계기는 2004년에 이제 태어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1년 만에 그 아이는 이제 소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투병 가운데 치료 끝에 이제 잘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해서 2010년도에 그 아이가 먼저 천국에 갔죠. 그 아이가 이제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아이 화장하려고 이제 장례식장을 찾아봤는데 뭐 서울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마침
이 세종 연기군 지금 은하수 공원이라고 세종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연락이 왔죠. 이쪽에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 가족들은 이제 세종이 2010년도니까 막 세종이 시작할 이제 먼지가 막 공사할 때 천마을 시작하기 전에 그때 와서 이제 장례를 하고 이제 이렇게 갔죠. 그래서 이제 세종이 인연이 된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가족이 바로 저희 가족입니다. 제가 저희 사실은 딸이었고요. 두 분 그때 하는 거를 들었거든요. 저는 이 사연을 듣고 사실은 굉장히 먹먹했어요. 네네네. 지금도 이제 눈가에 조금 촉촉히 젖어들려고 네네. 하는데요. 마음이 많이 좀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그렇게 시간 공간적으로 그렇게 됐지만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를 먼저 보낸 그 심정으로 저는 이쪽 계통은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 자세였죠. 그런데 이게 또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서울서 있다가 이제 세종으로 내려오고 또 대전에 오가면서 이제 봉사활동을 했는데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저한테 이렇게 저희 수요처 봉사처에 많이 온 거예요. 우리 같이 봉사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독거노인들이나 주변 어르신들 말벗 뭐 이렇게 주변 뭐 환경 정리 청소 뭐 그런 쪽으로 하다가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큰 의미를 못 두는 거예요. 또 점수만 받고 지속성도 없고 또 경제성도 없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회의를 했죠. 한번 우리가 뜻있는 봉사를 한번 해보자. 제가 이제 소아암 아픈 아이 치료 경험도 있고 또 의료 취약 계통이 안 했기 때문에 아이들 한번 제시해봤죠.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혹시 도울래? 그랬더니 굿 아이디어. 그래서 아이들이 반응해서 지금 한 5년 6년 차 지금 아직 전문적으로 아이들이 봉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네. 주로 어떤 봉사 활동을 하셨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대전 섬나의 집 그리고 대전 이주민 지원센터 여기서는 주로 그 이주 여성 그리고 이주 노동자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한글 공부라든가 저는 한글 공부로 참여를 주로 했고요. 네. 마을 공동체 좋은 이웃은 세종에 있는 단체인데 세종에 와 있는 유학생들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도움이라든가 한글 가르쳐주는 봉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유성야학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청소년 회복센터 여기서는 이제 탈북민들 그리고 만학도 어머님들 이제 검정고시 도와드리는 봉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유성 한반놀이학교 마찬가지로 청소년 회복센터 청소년들의 그 학교 밖 청소년들 네. 하는 곳이고요. 청소년 하임 그리고 모두사랑 장애인 야간학교 여기는 이제 처음에 대학 졸업하고 봉사했던 곳이고 그리고 대전 가전법원 여기는 촉법 청소년들 그 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굉장한 다양한 봉사를 하셨네요. 네, 그렇게 했네요. 네, 네. 자, 우리 이바울님께서는 나만의 천사 만들기 캠페인 봉사 활동도 하셨네요. 네네네네. 네. 이제 나만의 천사 만들기 캠페인 봉사 활동은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천사 저금통이 있는데 네. 그곳에다가 자기 봉사자들이 자기의 꿈과 비전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꿈을 앞에 놓고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하면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성장해 나가는데 이제 자기의 꿈만 키우는 게 아니고 이 천사도 키워야 하는데 이 천사는 어떻게 키우냐? 천사가 저금통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동전이나 지폐를 넣어가지고 자기 꿈도 키우면서 동전을 넣어서 소아암 백혈병 아이들의 치료비와 정서비에 이제 이렇게 기부를 하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또한 그것을 하면서 친구들이 소아암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계병입니다. 우리나라의 5천만 인구에 이제 통계적으로 한 달에 큰 병원으로만 입원한 환자 신환들이라고 했죠. 신규 환자들 따졌을 때 그냥 한 달에 한 200명 정도, 그래서 1년에 2,000명, 3,000명 정도의 환자들이 통계적으로 생겨요. 이제 학교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동아리 해서 인식 개선, 이 천사를 그리면서 인식 개선하는 그런 캠페인 활동이 바로 나만의 천사 만들기 캠페인 봉사 활동입니다. 네. 네네. 그리고 대학생 1대1 학습 지도 멘토링 그리고 네. 의료 취약 계층에 관한 외국어 번역 봉사 활동도 하셨네요. 네네네. 간단히 이거는 설명하면요. 간단하게, 병원에 투병 생활할 때 5년간을 지켜봤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안정권에 들었다, 이제 완치가 됐다, 5년 뒤에 이렇게 선포를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그러는데 이제 1년, 2년 동안에는 학교나 유치원이나 가지를 못하죠. 살아야 하니까, 생명이 살아야 하니까. 뭐 서울대학교 교육동아리, 뭐 카이스트 학생들, 뭐 충남대 학생들, 또 지역에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자원을 해줍니다. 봉사활동 136을 통해서
그래서 그 친구들과 멘토들과 우리 전국에 있는 소아 대전 세종뿐만 아니고 그 멘티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죠. 네. 지금 현재도 약 70여 명의 학생들이 대학생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는 게 바로 대학생 1대1 학습지도 멘토링 봉사활동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취약계층을 위한 이제 외국어 번역 봉사활동인데요. 저는 이제 봉사활동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정말 의미 있게 하려면 뭐가 좋을까라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보다 보니까 소아암 백혈병 아이들 돕기 위한 우리나라에 없는 어린이 호스피스를 위한 번역 활동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자기 탤런트를 통해서 외국어 번역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가장 기억에 남거나 보람 있었던 활동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활동이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로 활동하고 있는 촉법 청소년 네.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 직전에까지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주로 퇴근하고 밤에 이제 검정고시를 가르쳐주는 야학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매우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업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들이 몇 주 빠지다가 또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별 걱정 안 했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이제 기관 선생님들한테도 수소문하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수소문을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사실 가출한 청소년들 아니면 이제 가정이 결손되면서 이제 방치된 아이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그리고 주변에 돌보는 어른들이 없어서 생기는 그런 이면들을 알게 되면서 촉법 청소년들에 대한 봉사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사회 전체적으로 돌봐야 되는 아이들을 좀 챙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제가 보람 있는 거 기억 남는 건 한 가지는 자기가 돌인데 네. 이제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겠죠. 네. 돌을 맞이하는 어린아이가 돌잔치를 하는 비용을 갖다가 아이들 치료비로 기부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와. 그런 대단한 친구가 있고요. 그것도 해마다 이제 돌 2살, 3살 넘은 게 가면서 이제 이렇게 기부를 하는 친구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어린이 호스피스가 국내에는 전무합니다. 네. 지금 일산 암센터에 있는 중앙 호스피스 센터에서 이제 각 권역별로 이제 각 뭐 대학병원급의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데 유럽 사례 같은 경우는 벌써 40년 전부터 이 민간이나 뭐 이렇게 대학병원 연결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각 도마다 시마다 거점이 돼 있거든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약 4, 5년 전에 이제 또 그런 호스피스 센터가 이제 건립이 됐습니다. 어린이 병원이. 그래서 그런 어린이 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국내의 이 모토를 삼기 위해서 자원봉사 친구들이 번역 활동도 하고 또 리서치도 하고 또 전문 어른들한테 또 질문도 드리는 그런 것들 봤을 때 참으로 앞으로 미래가 밝구나 뭐 그런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네, 봉사활동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어렵거나 힘들었던 상황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사실 봉사하는 일이 힘들기보다는 네. 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기대가 생겨요. 특히 저는 이제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의 발전이나 개선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기대의 마음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빨리 좀 뭔가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성급한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마음들을 추스리고 다스리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제 마음이 항상 되뇌이면서 뭔가 많은 기대하지 않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마음을 항상 이렇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우리 이바울리께서는 네네네. 참 그 봉사 활동을 하면서 아쉬운 점은 네. 이제 자원봉사는 이제 무보수와 또 시간을 투자해서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정신으로 봉사하는 것인데 네. 이제 제도적으로도 학교에 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 뭐 봉사 점수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36을 통해서 자원봉사하는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그 분들이 정말로 진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처한 상황 그다음에 사회 인식을 시키는 것이 내 문제라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자원봉사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네. 네네.
우리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으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렇게 실천하기 어려워하시는 뭐 청소년이나 시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봉사하는 곳에서 가보면 네. 이제 다양한 의도나 다양한 동기들로 오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네.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봉사 점수가 필요한 학생들도 있고 취업하는데 어떤 이력서의 스펙으로 또 필요한 20대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좋은 배우자감을 한번 물색해 보려고 오시는 분들도 그래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누군가를 위한 헌신과는 동떨어진 그런 마음들이 사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그런 불순한 의도라도 조금씩 하기 쉬운 것 그리고 가까운 자리에서 참여하다 보면 그런 행동이 별 의미가 없이 지나간 것 같아도 저를 돌아보더라도 그렇거든요. 저도 처음에 의도가 그렇게 이렇게 순수하진 않았잖아요. 뭔가 주변이나 본인한테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준비된 마음, 자격 이런 것들을 두고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봉사활동 하고 싶은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뭐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네. 가까이 내 주변에 어떻게 보면 내 가정부터죠. 엄마 아빠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형제간의 문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비전이 다르다 보니까 다투기를 가끔 하는데 그런 다툼도 서로 공감만 좀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회 문제로 돼서 이 직장 내에서 다툼, 또 사회에 뭐 이렇게 조직 간의 다툼 여러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제 뭐 이렇게 삶을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힘든데 정말로 우리가 그런 자그마한 일부터 이렇게 봉사로 시작한다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의 또 인식을 또 개선시켜서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멀리 보지 마시고 가까운 데부터 눈에 밟히는 것부터 봉사를 한번 시작하면 뭐 쓰레기 하나 줍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것부터. 예, 가까운 것부터 그리고 작은 거 하나부터 실천했을 때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고 이제 전 국민이 좋아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두 분의 꿈에 대해서 듣고 싶거든요. 저는 봉사를 했지만 네. 사실 제가 봉사라고 어느 순간부터는 봉사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누군가 앞에서 곤란한 일을 겪거나 넘어지면 그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들어주거나 아니면 거두는 신용이라도 사실은 하게 되잖아요. 네. 민망해서라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이런 것들을 내가 1시간 고민했다고 1시간 봉사 시간 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해온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당연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사실 우리 사회에 봉사가 많아지기보다는 이웃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생각이 이웃이 더 있어요. 많아졌으면 이웃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범위, 이 사람은 내 이웃, 이 사람은 이웃이라고 보기엔 좀 먼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범위가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용기를 내면 숨어 있는 먼 이웃을 만날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그 전에는 이제 이웃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 이웃으로 여기는 마음이 또 생기고 또 그 새로 된 이웃에게 필요한 도움과 보호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확산되다 보면 사실 봉사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꿈이 있습니다. 봉사가 필요 없는 사회. 네, 그런 꿈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바울님께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세종시는 행복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행복한 도시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고 행정 복합 행정 중심 복합. 네, 행정중심 복합 도시.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행복 도시라고. 그래서 저는 세종 시민 한 사람으로서 늘 행복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는 봉사 우리 세종시 어린이 호스피스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우리 시장님이 들으시면 땅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뜻이 있는 분들끼리 세종에 깃발을 꽂으면 이제 세종이 모범 사례가 돼가지고 각 지자체, 각 시도에 우리 어린이 아이들 호스피스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또 이렇게 광역 센터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꿈을 꾸봅니다. 네, 지금까지 정신영님과 이바울님을 모시고 따뜻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 인사이드 마칠 시간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 따뜻한 한 주간 보내시고요.